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협회 과학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석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형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고, 또 무인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스마트팜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주제를 선택했나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유엔의 식량 기구의 FAO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80억 중에서 30억 현재 인구가 영양 실조에 된 상태이고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050년 가면은 20억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요새 무기 전쟁하고 있지만은 먹는 거 사실 이게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도 인공지능 기반이 무인형 스마트팜이 이게 나오면은 해결될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형 스마트팜이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또 두 번째는 뭐냐? 지구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토지와 수자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있고, 이런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냐? 바로 농사 짓는 거를 지능화하겠다, 이게. 지능을 어떤 지능이냐? 사람의 지능을 대체해서 인공지능으로 접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스마트팜의 소개를 들으면은 앞으로 2교시 스마트팜 핵심 기술이라든가 스마트팜의 무인형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이란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ICT 기술을 온실축사에 접목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저는 이걸 간단히 설명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건 농사 짓는데 지능 ICT 기술, 인공지능을 포함한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진화된 농사를 짓겠다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팜 일부에 보면은 여러분들 귤을 따는 로봇가 있잖아요. 저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한 거죠. 지능적으로 따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기계가 따는 겁니다. 그다음 저게 도마도를 따는 거 보세요. 도마도도 루트 AI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 저 도마도 따는데 딱 터나잖아요. 이것이 뭐라 하면은 도마도를 너무 치면 터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절지고, 이런 센서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지능을 부여해서 도마도를 추수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면은 저게 노력이 많이 가지만 기계가 하는 거는 내가 힘들다 하는 거 전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정밀도를 부여한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팜의 세대 구분은 잠깐 보면은 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현 세대 우리는 스마트팜으로 이제 온실 제어하는 시스템을 보면은 좀 편하게 하자,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사람이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2030년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2세대에 가면은 이제 생산성이 이제 좀 향상되고 덜 투입하고 또 더 많이 생산하자, 이런 초점이 있고, 근데 여기 핵심이 그래도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제어해주고. 근데 2040년 가서는 사람이 배제된 생산을 하는데 고품질, 고생산성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세대 구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전부 영어예요. 영어지만은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어를 했느냐? 지난번에 내가 소개를 한 것 같지만은 국제기구가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국제통신연합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에서도 1955년도에 가입했는데 193개국 아마 지금 현재 가입돼 있을 거예요. 참데 우리도 빨리 가입된 거죠. 거기서 세계가 같이 합의하고 표준화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표준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요, 한국 대표단이 만든 겁니다. 이 중에서도
저도 여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자신 있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생산 과정을 세 개로 나눠요. 프리프로덕션, 선생산 과정. 두 번째는 프로덕션, 생산 과정.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덕션. 그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가공, 유통, 마케팅 하는 과정을 포스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에 보면은 파종, 생산, 추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생산자가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하는 것이 전부 뭐냐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이 패키징 되면 후 단계에 이제 품질 관리, 유통 가는데 소비자까지 가는 거를 이게 지능화된 기계와 진화된 그 인공지능의 머리에 그 저거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확인해서 다시 선생자의 피드백돼서 돌아감으로 통해서 뭘 하느냐,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스마트 기계와 스마트 지능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산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생산 과정이 이제 전에는 뭐 기획하고 왜 생산 과정 프리프로덕션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판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장 상태도 모르고 손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뭣도 모르고 기계를 막 썼더니 장비가 너무 올라왔어. 그래서 선생산 과정 플래닝 기획 단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기획 단계에서는 원래는 가뭄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프리프로덕션에 여기서 기획된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의 구조고요. 스마트팜의 구조에 대표적인 이제 그린하우스를 한번 보자고요. 그린하우스에 보면은 이 그림은 복잡하고 있는데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양 정보 센서, 양액 정보 센서, 탄소, 이산화탄소 감지기, 그 다음에 안에 관수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모니터링해서 지능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물을 주고, 그럴 때 양액기를 동작시키고,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온실 같은 경우는 창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실 제어에 대한 모양을 이제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그린하우스의 구성에 이제 보면 그린하우스 내에 야채를 심는 과정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봇가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수직형 공장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도입되고 있으니까 이 스마트 그린하우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축사, 양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CO2 센서, 온습도 센서 있잖아요. 축사 내에 센서 주고, 그 다음에 소를 기르고, 양계, 닭을 기르고, 그 다음에 돼지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소에 있잖아요. 내부의 센서를 몸에 해롭지 않게 해서 바이오 센서 넣어가지고, 발전기 같은 걸 감지해가지고, 이게 지금 발전 상태다. 그럼 어떻게 교면을 시켰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렇게까지 지능화되면은 사람보다 더 편리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도 지능화된 축사에서 기르고, 돼지도 지능화된 축사에서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하는 양돈 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축사를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하면은 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센서부하고 제어부가 있습니다. 센서부에 보면은 이제 아까 습도,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이런 센서들을 전부 감지하면은 이걸 제어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망을 통해서 관제센터로 보내면은 관제센터도 분석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블락을 표현했습니다만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서가 다 있지만은 그걸 감지를 못하죠. 센서에 대한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센서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눈으로 있는 거, 피부 센서, 이런 거,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센서들이 여러분들 참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죠. 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센서, 스마트 축사하지만은 센서 몇 개 안 들어가요. 근데 저걸 아직까지도 개발하는데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몰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에
농사 짓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노지에도 똑같은 겁니다. 노지에도 보면은 살수하는 것, 토양 수분 센서 이런 센서들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노지의 습도가 어떻게 돼 있다, 산도가 어떻게 돼 있다, 비료의 그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걸 전부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해서 지금 현재 물을 줄 때가 됐다, 수분이 부족하니까 바로 그 드론을 동작시키는 거죠. 그 드론 동작시켜서 만약 병충해도 방제용 드론을 동작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능적으로 기계가 동작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스마트팜 노지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대충 감이 오지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용자지만 이게 모니터링 하는데 아까 무인형이 되면 사용자는 상태만 볼 수 있지. 제어는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추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장면이 여러분 보면 로봇가 이제 딸기를 따잖아요. 그 딸기를 따는 것이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도마도. 그래, 이런 거는 전부 보면은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요거 도마도 덜 익었다 하는 이걸 전부 파악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도 전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지만은 정밀도가 대단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시행착오는 한 번 하면은 자꾸 수정이 되니까 사람은 시행착오 한 번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 구성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한 3가지 계층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노지에는 이제 땅, 온실도 같은 거죠. 이걸 우리는 물리적 계층이다. 물리적이란 피지컬한 거지.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센서가 여기 붙으면 RFID, 적외선 카메라, 온습도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는 물리적 계층이다. 온실이란 노지가 이게 뭐요? 네트워크에 접목돼 가지고, 네트워크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이제 아직까지 그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제 와이파이니 뭐 이 정도가 알죠. 랜이나. 근데 이런 와이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은 네트워크에 상당히 이제 개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를 접목해서 모니터링,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지는 농사의 상태, 환경의 상태를 그대로 참 디텍션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지금 물이 부족하다, 물을 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계층이라고 했어요. 자, 이 위에는 뭐냐? 우리가 진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감자 심겠다, 고구마 심겠다, 벼 심겠다, 온실. 이거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응용. 우리가 농사지는 앱,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구조도 물리적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뭐 이렇게 응용 계층, 서비스 계층 표현해 보니까 조금 심플하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마 스마트팜 구조가 저렇게 이루어지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기 스프레이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여기 서비스 계층하고 분석 계층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스프레이 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스프레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장면이 추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요렇게 이제 스마트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용 내용을 보면은 좀 복잡해요. 생산하고 유통이지만은 그러나 크게 나눠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성하면 이제 유통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소비하는 거 이제 여러분 소비도 있잖아요. 앞으로 스마트팜 되면은요. 이게 생산지가 어디고 뭘 넣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유기농인지 아닌지 금방 분간이 다 돼요. 등급이 다 판정되고 이거는 앞으로 이거를 정말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QR코드 이런 걸 정리해서 검증해서 이제 진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산에도 뭐 축산, 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에는 생산 이력 관리도 하지만 유통센터 뭐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도매상, 소매상으로 전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이제 상거래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지만은 오늘날 G마켓이니 뭐 쿠팡이니 이마트니 뭐 이런 것 쭉 보면은 한번 주문하면은 추적되는 과정이 전부 소비자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건 뭐로 가능한 거예요? 유통하는 과정에 GPS가 물려있고 RFID 이런 센서들이 묻혀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이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 제공되는 겁니다. 참 편리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이
유통이 된다, 생산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의 그 프로세싱 기준을 보면은 농축산이 아까 프리프로덕션 선생산은 표현 안 했지만 농축산이 정밀농업 분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고 플랫폼은 이제 원격으로 이제 아까 제어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 이런 걸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생산 데이터, 그다음 환경 데이터, 그다음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의사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의사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서 마지막 액추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동작하는 이런 과정까지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프로세스. 여기 뭐 인공지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라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의 발전 방향은 앞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현장 지원 서비스 정도로 이야기되고 이제 좀 발전하면 거기는 클라우드가 돼가지고 원격 무인형 이제 그 자율 서비스 될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완전 무인형 돼가지고 농작업이 완전 무인화 서비스로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은 눈에 잘 안 나오지만은 푸른 그 버튼 여러분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저걸 자동 제어할 때 각종 센서들이 있어서 이걸 뭐 인공지능으로 전부 농사짓고 취약처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이게 AI 기반의 무인형 스마트팜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계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하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팜의 소개는 기본이 뭐요? 그 필드에 있는 상태를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서비스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 데이터 기반이란 데이터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필드에서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을 데이터로 바꾼 거예요. 그 식물이 자라는 상태,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환경 상태. 그 다음 토양의 수분 상태, 산도 상태. 이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요? AI 기반의 ICT를 접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마트팜 기술은 환경 제어가 그냥 환경 제어가 아니라 정밀하게 환경 제어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형성된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지만은 전에는 이런 노지에 있는 데이터가 카메라로 들어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마치 일제로 디지털 데이터가 물결처럼 일어나니까 이게 뭐 빅데이터가 된 거예요. 이 데이터 기반의 상용화로 이제 들어가면은 급발전한다.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 농업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 무인화 되는. 사람이 간섭이 완전 배제하고 농업 환경 개발의 강화, 환경 조성 정책이 이제 여기 하려면은 이게 수반돼야 돼요. 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그 또 소개도 하지만은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이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쟁을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밀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여기 강하게 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희망을 드리면서 앞으로 2차 강의 때 핵심 기술을 소개할 때 잘 들으시면은 인공지능 그 스마트팜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아까 농사 짓는 거 결속시키면은 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소개하지만 그 인공지능 무인형 스마트팜에 대한 거를 제가 첫 시간에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필드에 농사 짓는 현장, 축산 현장의 상태를 뭘 한다고요? 모니터링해서 그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자료화해서. 데이터에서 그다음 그것을 뭘 한다고? 그걸 분석해서 누가 제어?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 지능이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자, 그래서 스마트팜이 기술이 앞으로는 우리 인류를 살리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